여러분, 암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암 정복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을 한 단계 더 앞당긴 입자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그냥 단순한 소감이 아니에요. 그쵸? 이건 뭐랄까, 최첨단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치료법의 핵심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암 치료가 이렇게까지 정밀하고 또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가 어떻게 암세포만 딱 골라서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3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아주 강력한 암 치료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입자 치료인데요. 한 환자분의 실제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그 위력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여기 김현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김현수 씨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이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을지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실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나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광에 채우는 물의 양부터 직장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 심지어 몸속에 GPS 역할을 하는 작은 금침을 씹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게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극도로 정밀한 설계 과정인 셈이죠. 그렇게 길고 꼼꼼한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실제 치료에 걸린 시간은 믿어지시나요? 단 1분 30초였습니다. 환자분은 거의 아무런 통증이나 느낌도 없었다고 해요. 이 엄청난 대비, 그러니까 긴 준비 시간과 짧은 치료 시간, 이게 바로 이 치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환자분의 경험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기술의 근간이 되는 과학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입자빔이라는 게 기존 방사선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기존 X선은 뭐랄까 파도 같은 거예요. 해변에 도착하기 전부터 에너지를 계속 흘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 앞뒤에 있는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입자빔은 이건 마치 운석입니다. 우주 공간을 조용히 날아오다가 목표물과 딱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에너지를 터뜨려버리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운석 같은 효과를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브래그 피크라고 하는데요. 입자선이 암세포를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고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브래그 피크 덕분에 암세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정상장기들은 거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입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입자 치료에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양성자 치료인데요. 이번엔 다른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양성자가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원 씨의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뇌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그것도 6cm나 되는 큰 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마치 군사 작전을 짜듯이 여러 치료법을 조합했습니다. 먼저 토모테라피라는 발전된 X선 치료로 암의 덩치를 확 줄여놓고 가장 정밀한 공격이 필요한 마지막 순간에 양성자라는 저격수를 투입한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이번은 이봉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간암은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이미 큰 혈관까지 암세포가 파고들어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차트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약만 썼더니 암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2400에서 2800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양성자 치료를 추가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수치가 20까지 거의 정상 수준으로 수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수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양성자 치료가 약물 치료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딱 궁금해하실 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중입자랑 양성자 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체급과 파괴력입니다. 양성자는 수소,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입자를 쓰는 경량급 선수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뇌처럼 민감한 조직을 보호하는 데는 최적입니다. 반면에 중입자는 탄소, 훨씬 무거운 입자를 쓰는 헤비급 챔피언 같은 거예요. 파괴력이 2, 3배나 더 강해서 DNA 이중나선을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에 꿈쩍도 않던 아주 고집센 암들을 때려잡는데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기술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그리고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암 환자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여겨졌던 암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었죠. 하지만 입자 치료의 등장은 바로 그 불가능이라는 벽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처럼 치료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암, 혹은 다른 장기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수술이 어려웠던 암, 자꾸 재발하는 암, 이런 가장 까다로운 암들이 바로 이 새로운 치료법의 다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약해서 강한 치료를 견디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십니다. 2023년에는 한 방향으로만 빔을 쏘던 고정형 치료기로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360도 빙글빙글 돌면서 어느 각도에서든 암세포를 정밀 조준할 수 있는 회전형 겐트리가 추가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립선암 같은 특정 부위를 넘어서 우리 몸 거의 모든 곳에 생긴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표는 단순히 암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정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치료 후에도 이전과 같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삶의 질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만 정밀하게 도려내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우리가 암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암과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암을 하나의 정밀하게 풀어야 할 공학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